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은희님의 단편 해바입니다. 해바라는 소설 제목은 이야기 속 윤희 누나가 배낭여행으로 독일에 갔을 때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조개 껍데기와 산호초로 만든 수공예품 지구본의 이름입니다. 해바는 청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리만치 고민하고 또 오해하고 너무나 많이 아파하며 반항하기도 했던 그 시절을 낯설지 않게,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또한 아주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청춘을 생각해 보니까 열정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탈들이 아주 순수했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호에게 선물로 찾아온 청춘의 심볼 지구본 해바를 통해서 과연 성호는 무엇을 꿈꾸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지 생각해 보면서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시 청춘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열정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성호. 어느 반에나 한 명은 있는 이름이다. 아무도 내 이름을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듯 날 특이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 공부도 그럭저럭, 친구 관계도 그럭저럭인 나는 평범한 중3이다. 하지만 언젠가 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듯 언젠가는. 사람들은 비로소 이성호만의 이성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 내 삶은 허물 속에 숨어 있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윤희 누나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는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윤희 누나는 큰 이모의 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윤희 누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랐다. 가출과 정학, 급기야 자퇴로 마감한 학교 생활, 호황된 성품, 복잡한 남자 관계, 그 중에서도 주 관심사는 단연 남자 문제였다. 학교를 그만둔 후로 누나는 세계를 누비고 다녔고 가는 곳마다 누나를 만난 남자를 만들었다. 전라도 해남에서 민박집을 하는 이모네 집에 다양한 피부색의 남자가 찾아오는 일은 뉴스거리도 아니라고 했다. 손바닥만한 시골 동네에서 그 무슨 우세스러운 일이냐며 친척들은 혀를 찼다. 고모네 형들은 윤희 누나를 판무파탈이라 불렀다.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요부인데 소위 걸레나 날라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였다. 판무파탈에 유혹당한 남자는 모두 파멸하고 만다며 자기들도 한번 윤희 누나를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소식을 꿰고 있긴 해도 사실 나는 누나 얼굴도 몰랐다. 어릴 때 몇 번 봤다지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누나가 학교를 자퇴하기 전의 일이다. 학교를 그만둔 후로 누나는 친척들 모임에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윤희 누나의 스캔들은 내게 연예인 기사와 다를 바 없었다. 그 윤희 누나가 생뚱맞게 취직을 했다. 그것도 교사로. 비록 정식 학교가 아닌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센터라지만 윤희 누나 같은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다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나와 상관없는 일. 문제는 그 센터가 우리 집에서 전철로 10분 거리라는 거였다. 그리고 아빠는 자칭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어쩌겠니, 사정이 이런데. 저기 윤희 소문은 신경 쓰지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위로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로 누나 문제를 통보했다. 그런데 그 말이 불현듯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빠는 중용의 미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다. 넘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좀 더 착하게 행동해야 하는 중용은 늘 내게만 집중되었다. 하지만 문제투성이인 윤희 누나가 집에 온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판무파탈을 쳐보았다. 인류를 낙원에서 쫓겨나게 한 이부의 후예들, 치명적인 유혹,
역사 속의 판무 파탈,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어우동, 황진이. 나는 침을 삼켰다. 판무 파탈의 미모에 대해선 왜 미처 생각지 못했을까? 전혜빈, 이효리, 전지현 같은 섹시한 여자 연예인들과 일본 만화에 나오는 환상적인 여자 캐릭터들이 잇따라 떠올랐다. 대체 누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느새 나는 들뜬 마음으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윤희 누나가 왔다. 처음엔 누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파트 우리 동 앞에서 웬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여자가 우리 층을 눌렀을 때도 나는 정말이지 그 여자가 윤희 누나일 거라고 짐작도 하지 못했다. 너 성호지? 엘리베이터에서 여자가 느닷없이 아는 체를 했을 때도 나는 눈만 끔뻑거렸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이르렀을 때에야 화들짝 놀라 여자를 돌아보았다. 170cm는 넘을 것 같은 큰 키에 딱 벌어진 어깨,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부리부리하게 큰 눈, 쫄티 안에 고스란히 드러난 민가슴과 일자 허리, 주머니가 잔뜩 달린 카고 바지. 윤희 누나라고? 이 사람이? 여자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실망인지 안심인지 종잡을 수 없는 기분으로 내 방에 앉아 있는데 누나가 들어왔다. 선물이다. 누나가 내민 건 손바닥만한 지구본이었다. 바다 부분은 미끄럽고 육지는 약간 우둘투둘했다. 장식품이라 하기엔 지도가 꽤 정교했다. 불 쪽으로 비추어 보니 각도에 따라 다른 빛이 났다. 조개 껍질과 산호초로 만든 거야. 독일에 갔을 때 벼룩시장에서 샀어. 그 지구본 이름이 뭔지 아냐? 해봐. 나는 픽 웃었다. 지구본에 무슨 이름이야? 지금 청춘을 비웃었냐? 누나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청춘의 여신이야. 해봐. 그거 판상인이 직접 만들었대. 그러니까 넌 세상에서 단 한 개인 지구본을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지구본을 다시 보았다.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기분은 좋았다. 문득 의외로 누나가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희 누나는 아주 쉽게 우리 집에 적응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군 식구가 마땅히 봐야 할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다. 화장실이나 세탁기 사용도 망설임이 없었다. 외려 내가 빨랫줄에 널린 누나 속옷 때문에 베란다 출입을 피했다. 집안일을 거들 때도 자기 식대로 했다. 그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우리 집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뜻밖에도 엄마와 윤희 누나는 죽이 잘 맞았다. 누나에게 비즈목거리며 팔찌 따위를 만들어주느라 집안일도 뒷전이었다. 아빠와 내게 푸대접을 받던 플라스틱 구슬이 누나가 오자 작품이 되었다. 덕분에 나는 집안 곳곳을 굴러다니는 구슬을 밟고도 그냥 참아야 했다. 아빠는 누나가 소문과 달라 보이는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눈치였다. 물론 누나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등 자상한 이모부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누나가 아빠와 처음으로 부딪힌 건 안양 외삼촌 생일 때였다. 친척들과 담쌓고 지냈던 누나를 환영하기 위해 외삼촌이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다. 아빠는 누나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다. 공부 때문에 집안 행사에서 면제였던 나도 이번만큼은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런데 누나는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런 모임엔 흥미를 못 느낀다는 거였다. 흥미? 핏줄은 그 자체로 소중한 거다. 네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 아빠가 말했다.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그 때문에 망설였는데요. 누나가 대답했다. 빈정거림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다. 결국 환영식은 취소됐다. 아빠는 환영식이 취소된 게 자기 탓이라도 되는 듯 끝내 엄마 등을 떠밀어 외삼촌네로 갔다. 화창한 일요일 낮 누나와 나만 남은 집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우리도 놀러 가자. 누나가 내 등을 쳤다. 어이없게도 누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누나와 나는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달렸다. 집에서 코다을거리였는데도 산책로에 내려온 건 처음이었다. 누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리는 길가에 빨간 넝쿨장미가 줄지어 피어 있었다. 한참 후 누나와 나는 자전거를 세웠다. 밖에서 보니 누나 키가 더 커 보였다. 나는 조금 떨어져 섰다. 눈길이 자꾸 누나 왼쪽 허벅지로 갔다. 민망할 정도의 짧은 반바지 아래로 알록달록한 줄무늬 나비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누나가 움직일 때마다 날개 끝이 바지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저런 얄궂은 위치에 타투를 하고 싶을까? 누나, 다리 진짜 굵다. 누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거위가 꺽꺽거리는 것 같은 웃음소리였다. 이 섹시함이 넌 불편하냐? 누나 하나도 안 섹시하거든. 이성호군 지금 몇이지? 157.3cm. 아차 하는 순간 누나가 다시 꺽꺽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중3이 16이지 누가 그렇게 당연한 걸 묻는 줄 알았어? 아, 그만 좀 웃어. 미안, 16. 쇠스랑에 찍힌 발바닥 상처를 보는 나이네, 16. 뭔 소리야? 누나는 담배를 꺼냈다. 사람들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경숙의 외딴방에 보면 주인공이 발바닥 상처를 바라보며 무언가 순결한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지. 16에 고1 때 그 책을 읽고 무지 충격받았는데 고1이면 누나가 학교를 자퇴한 때였다. 누나, 왜 학교 그만뒀어? 재미없어서. 학교를 재미로 다니나? 난 재밌게 사는 게 인생 목표다. 표정을 보니 장난으로 하는 말 같지가 않았다. 이모랑 이모부가 가만히 있었어? 왜? 한 달을 맞았다야. 누나가 몸소리를 쳤다. 우리 집 앞이 바다잖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나는 그게 그렇게 지겹더라. 민박 손님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면 약이 올랐어. 나도 떠나고 싶어서. 그만두니까 좋았어? 그럼야. 난 내가 하는 건 다 좋아. 기가 막혔다. 대체 누나한테 걱정이나 후회란 게 있기나 한 걸까? 누나는 고1 중퇴 학력만으로도 기가 죽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누나를 보면 그런 기준이 무색했다. 누나의 저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사막 때문이기도 하고. 사막? 달빛에 하얗게 반짝이는 바다가 꼭 모래사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바다가 다 마르고 모래바닥이 드러나면 그대로 사막이 되는 거구나 싶지. 짧게 치솟는 파도가 사막 여우가 폴짝 뛰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도 사막이 가고 싶더라. 학교 그만두면서 담임한테도 이제 사막에 갈 거예요 그랬다니까. 언젠가 꼭 가야지. 누나는 꿈꾸듯 중얼거렸다. 안 가봤어? 왜? 야, 사막에선 별이 불탄단다. 그 불타는 별들을 보다 심장이 멎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긴 같이 죽어도 좋은 사람과 죽어도 좋을 때 가야지. 나는 사막을 떠올려 보았다. 이글거리는 태양, 바람에 날리는 모래, 끔찍한 갈증. 그 위로 사막여우와 별과 누나가 더 씌워졌다. 백약나무에 물이나 주다 죽어도 좋고. 백약나무? 못 들었는지 누나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내 두 눈은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더 자유롭게. 거미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 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여.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부드러운 6월의 저녁바람이 팔뚝을 기분 좋게 휘감았다. 나는 붉은 하늘이 비치는 중랑천을 바라보며 누나의 노래를 들었다.
결코 잘 부른다고는 할 수 없는 솜씨였다. 그런데 누나 목소리가 가슴에 쨍 울렸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옆얼굴이 이상하게 예뻐 보였다. 가슴에서 알싸한 통증이 느껴졌다. 문득 주위의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다. 우리는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빌려온 비디오를 보았다. 누나가 고른 나 없는 내 인생이란 영화였는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여자가 죽기 전에 해야 할 10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내용이었다. 그 10가지 중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자는 곳도 있었다. 유치한 심파에다 그렇고 그런 불륜 이야기였다. 라고 생각할 뻔한 영화였다. 누나가 감탄하며 던진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저렇게 새롭게 살 수도 있구나. 삶과 죽음을 동시에 제대로 해내고 저 여자 참 잘 살았다. 그치?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누나를 통하면 뭐든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게 이상했다. 불륜조차 삶의 의지로 바꿔버리는 누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직 이해하기 힘들 거야, 16은. 누나는 말하다 말고 갑자기 몸을 뒤로 젖혔다. 157.3cm. 그날 이후로 나는 감각이 예민해졌다. 멀리서도 누나를 알아보고 누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도 들었다. 누나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공기가 다른 것도 감지했다. 누나랑 있으면 뭘 하든 즐거웠다. 밤에 둘이 라면을 끓여 먹거나 슈퍼를 다녀오는 일들을 위해 하루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누나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뭐든지 알려주고 싶었다. 누나가 내게 던지는 사소한 질문에도 감격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부풀려 떠벌리곤 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누나하고는 다 통할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날 행복하게 했다. 누나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누나가 만난 사람들, 누나가 가본 나라들, 센터 아이들 얘기를 들으며 나는 점점 누나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인도에서 기차표를 보여주며 좌석의 권리를 주장하다 된통 욕만 먹었던 일. 나중에 알고 보니 인도에선 표가 없는 사람이 자리를 공유하는 게 상식이더란다. 미국 동부에서 흰기루를 보고 순간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릴 뻔했던 일. 캄보디아의 드넓은 흑강에서 세숫대야를 타고 놀던 팔없는 아이. 캄보디아에는 지뢰에 팔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아주 많다고 했다. 자다 보면 머리 위로 박쥐가 날아다니기도 했다는 호주. 교류하던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국가와 사람을 혼동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일. 술 잘 먹고 춤 잘 추던 특이한 이슬람 청년의 구혼. 치안 문제가 심각한 한편으로 정 많고 친절하던 아프리카 사람들과 케냐의 거대한 분홍 홍학대, 8국가의 남녀 여행객들과 한방에서 자며 밤새 연애와 자유를 논한 일. 꿈 같은 이야기들을 누나는 일상처럼 범범히 들려주었다. 무섭지 않아, 누나? 그렇게 사는 거? 전혀. 진짜? 조금도?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거든. 청소를 하든 때밀이를 하든 먹고 살 자신이 있어. 남는 돈이 있으면 모아서 여행 가고 뭐가 걱정이야?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넌 할아버지가 돼서 뭘 할까 그 준비하며 사냐? 할 말이 없었다. 난 지금 하고 싶은 걸 할 뿐이다. 난 그냥 지구인으로 살고 싶어. 여행은 내게 사치가 아니라 삶이고 일상이고 또 학교고 그래. 그래도 외국 여행은 돈이 많이 들잖아. 영어도 잘해야 하고.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길은 얼마든지 있어. 난 편도 비행기 값만 들고 유럽을 5번이나 갔다 왔어. 노천 카페에서 피리만 불어도 한 끼 밥값은 벌어. 유수 호스텔 싸지. 대중교통 잘 돼 있지. 유레일 패스로 유럽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지. 공원에서 텐트 치고 자는 배낭족도 많고. 내가 영어를 잘할 것 같냐? 외국인이 떠듬떠듬 말하면 더 열심히 들어줘. 우리도 그러잖아.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에코빌리지란 생태마을에서 6개월 있다 왔는데 하루 5시간만 일하면 먹고 자고 월급도 준다. 다양한 민족들 만나고 파티하고 주변 국가 여행하고 숲이 워낙 넓으니까 혼자 산책하며 온갖 희귀동물 보고 거긴 흙이 정말 좋더라. 흙 한 줌 뜨면 그 속에서 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누나와 내가 같은 나라에 사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누나가 사는 방식에 비하면 뒷머리가 목을 덮는지 안 덮는지 따위나 감시하는 학교와 외고에 목숨 건 학교를 전전하는 내 생활이 한없이 시시하게 느껴졌다. 나는 누나처럼 생각하고 누나처럼 행동하고 싶었다. 누나가 준 지구본을 보며 누나를 만난 첫날을 곱씹었다. 너 성호지? 누나는 한눈에 날 알아보았다.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나도 누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사막 여행기 책을 샀다. 책에 실린 사진들을 보니 누나가 왜 사막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바람 무늬가 새겨진 모래 언덕, 모래바람이 만든 자연 조각상들, 파란 하늘과 백사막 흑사막의 너무나 선명한 색채, 북뒤붉은 노을, 귀가 쫑긋 솟은 사막 여우들, 그리고 불타는 별들이 있었다. 누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기뻐했다. 손뼉까지 치며 좋아하는 누나를 보며 누나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책을 보았다. 와, 사막에 보름달이 뜨면 세상이 소금처럼 하얗게 보인다네. 한 달은 머물러야겠구나. 초승달부터 금음달까지 봐야지. 누나가 말했다. 그 옆에 내가 있는 상상을 해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벌판에 누나와 나 단둘이. 순간 아랫도리가 불끈했다. 나는 당황해서 손으로 그곳을 가렸다. 그런데 이건 사막의 작은 부분일 거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만 다니는 사막 사파리 같은 거. 세상에 아름답기만 한 게 있을까? 진짜 사막은 인간이 모르는 거겠지. 인간에겐 철저히 고립된 땅이잖아. 인터넷도 핸드폰도 허용 안 하고 숱한 사람을 죽게도 하고 그런 사막을 정복하겠다는 거나 아름답게 미워하는 거나 다 자기 기만일 거야. 후끈거리는 몸 때문에 누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야, 이것 봐봐. 누나가 얼굴을 내 쪽으로 밀었다. 누나 냄새가 확 풍겼다. 누나에게 키스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갔다. 내가 미쳤지 생각해도 그 이상 야릇한 충동은 점점 더 잦아졌다. PC방에 죽치고 앉아 눈이 벌개지도록 야동 사이트를 뒤졌다. 학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가슴 졸이면서도 발은 또다시 PC방을 향했다. 지금까지 나는 이상할 정도로 금기의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의 평온함이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문득 파멸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슬그머니 누나가 두려워졌다.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 누나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부터 나왔다. 억지로 한 걸음 물러섰다가도 이내 조바심 치며 10걸음을 달려갔다. 누나가 없는 것, 그건 파멸보다 더 구체적인 두려움이었다. 성우 왜 저렇게 들떠 있어? 공부하는 꼴을 통 못 보겠네. 아빠는 누나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엄마에게 한 소리를 했다. 글쎄 난 밝아 보여서 좋은데? 다행히도 엄마는 담담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장하고 든든한 아군들 틈에서 나도 배짱이 두둑해지는 듯했다. 누나 결혼 안 해?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뭘 결혼식이나. 사귀는 사람 없어? 당연히 있지요. 나의 기쁨조들. 들? 설마 여러 사람하고 만난단 말이야? 이성호군, 연애는 내 삶의 발전기야. 날 꽃피게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말도 안 돼. 바람둥이야? 무슨 상관이야. 난 연애가 좋아. 우리 엄마가 연애한다 그래도 좋아. 미쳤어 누나?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이모부는 어쩌고? 엄마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아빠라고 생각 안 해 난. 나 없는 내 인생이란 영화가 생각났다. 그때도 누나는 비슷한 말을 했었다.
하지만 아이고 그만해 끔찍하다.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왜 남이 하는 건 봐줘도 내 가족은 절대 안 된다? 이것도 폭력이지 핏줄주의의 폭력. 나는 멍하니 누나를 보았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순간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혹시 누나라면 이렇듯 세상에 상식하고 무관하게 사는 누나라면 사촌이란 관계도 넘어서지 않을까? 한번 파고든 그 생각은 빠르게 가지를 뻗어나갔다. 일본 왕족은 형제끼리도 결혼한다잖아. 심지어 동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짝짓기를 하고 따지고 보면 인간도 동물 아냐? 부모 자식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겨우 사촌지간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어렵겠지. 하지만 지구에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니지. 나는 뜨거운 눈으로 누나를 바라보았다. 누나, 나 학교 그만두고 누나랑 여행 다니며 살까? 누나가 웃었다. 나는 눈을 떼지 않았다. 누나 얼굴에서 차츰 웃음기가 가셨다. 잠시 후 누나가 말했다. 이번 주가 놀토지? 우리 데이트하자. 나는 감격한 나머지 누나를 끌어안을 뻔했다. 목적지는 홍대 앞 프리마켓이라는 길거리 시장이었다. 생활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토요일마다 작품을 전시도 하고 팔기도 하는 곳인데 누나가 다니는 센터 학생들도 결합한다고 했다. 아이디어와 소재가 독특한 생활소품, 의류, 액세서리, 명함 등의 좌판이 쭉 펼쳐져 있었다. 전시된 물건만큼이나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자랑하는 센터 학생들이 누나를 반겼다. 누구예요, 유니쌤? 귀걸이를 한 남자애가 날 가리키며 물었다. 이름은 이성호. 내 동거인이야. 와, 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를. 오, 윤희 변태. 센터에 오는 남자는 뭐래요? 대체 애인이 몇인 거래요? 오, 윤희 바람둥이. 센터 학생들이 한바탕 난리를 쳤다. 내게 관심을 둬서가 아니라 순전히 지들끼리 웃고 떠드는 거였다. 누나는 죽는다고 꺽꺽거렸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이들은 내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누나가 내 또래의 다른 애들과 나만큼 친밀한 것도 충격이었다. 나는 누나의 사촌 동생임을 밝히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아무리 친한 척해도 니들은 남일 뿐이라고. 누나가 싫어하는 핏줄에 기대서라도 내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었다. 센터 학생들과 헤어지고도 내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센터에 오는 남자 얘기도 영 마음에 걸렸다. 나는 짜증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 누나는 이런 반응이 없었다. 그게 더 화가 났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엔 밴드 연주를 구경했다. 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자. 누나가 말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다. 내가 누나의 남자친구로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런데 착각이었다. 누나가 만나기로 한 친구는 바로 센터에 오는 남자였다. 누나는 그 남자에게 날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했다.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남자는 그러냐는 건지 들은 적이 있다는 건지 모를 억양의 한마디로 인사를 대신했다. 나는 재빨리 남자를 훑어보았다. 키가 큰 것 빼고 외모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다. 미수라는 친구야. 나랑 안 지는 오래됐고 한 6년 됐지? 누나가 남자를 보았다. 뭐 다 합치면 남자가 말했다. 나는 왜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까? 당장 일어서고 싶기도 했고 이들의 관계를 남김없이 알고 싶기도 했다. 꺽꺽. 중간에 여러 번 헤어졌었거든. 작년에 다시 만났어. 군대에서 얘를 돌려보낸 덕분에. 누나가 말했다. 정신과 감정을 받았어. 남자가 웃으며 덧붙였다. 정신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라면 정신과도 상관없겠지. 누나가 남자 머리를 쓰다듬었다. 획일적 문화를 온 정신으로 거부한 널 사랑한다, 현우군. 암튼 너도 정신병자거든요. 놀고들 있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누나 담배를 집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다. 누나는 가만히 날 바라보고 있었다. 제기랄, 놀라든지 말라든지 해야 할 거 아냐?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남자가 내 손에서 담배를 빼냈다. 그리곤 내 손을 토닥거렸다. 나는 밤이고 낮이고 그날 일을 생각했다. 누나는 왜 날 그 자리에 데려갔을까? 날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나였다.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한 사람도 누나였다. 내가 누나를 좋아한 만큼 누나도 날 좋아했다. 적어도 그렇게 느끼게 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나는 누나와의 시간들을 몇백 번이고 떠올렸다. 누나가 내게 보낸 눈빛, 웃음, 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누나에게 겨우 물었다. 혹시 지난번 그 남자가 사막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야? 응.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서도 날 농락했단 말이지. 세포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난 것 같았다. 가시들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내 심장과 위와 장을 찔러댔다.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물만 마셔도 설사를 했다. 누나의 웃음, 눈빛, 목소리.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모두 증오스러웠다. 저 웃음과 눈빛으로 순진한 남자들을 유혹했겠지. 소문이 괜히 있는 건 아니었다. 뻔뻔하게도 누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날 피하지도 않았고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다. 마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태도였다. 누난 남자가 몇이나 돼? 10명? 20명? 참, 그 정신과 남자는 잘 지내? 군대에서 쫓겨날 정도면 위험한 거 아닌가? 병원에 안 있어도 괜찮나? 누나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겨우 한숨?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놀이터로 갔다. 소주를 병째에 마시기 시작했다. 뱃속이 불이 난 듯 화끈거렸다.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보는 사람들은 무섭게 되쏘아 주었다. 담배를 물고 머리를 위로 꼬니 다들 슬슬 도망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나가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놀이터 풍경도 누나도 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쭈, 얼굴색 좋다. 누나는 정신병자도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녀.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나 그렇게 쫀쫀한 놈 아니거든. 꼬부라진 혀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제멋대로 튀어나왔다. 근데 누나, 나랑 사막에 안 갈래? 딱 그거면 되는데. 정말이야. 다른 건 안 바랄게. 우리 사막 책도 같이 봤잖아. 누나는 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죽어서도 잊지 못할 대답을 했다. 아니.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다. 누나는 날 원하지 않았다. 누나에게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누나의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 나는 학원은 물론 심지어 학교도 빼먹었다. 겁나지 않았다. 차라리 집에서 쫓겨나거나 죽도록 맞고 싶었다. 아빠에게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엄마가 가슴 아팠지만 나도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누나가 외박을 하던 날 밤 나는 새벽빛이 환히 물드는 창문을 보며 쓰린 눈을 비볐다. 밤새 머릿속에 엉키던 생각을 정리했다. 더 살 이유가 없다. 죽어버리자. 별이 불타는 사막에서. 누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아무리 뻔뻔한 누나라 할지라도 죄책감에 몸부림치리라. 내 시체를 찾아 사막을 헤매는 누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침내 나를 찾고는 미친 듯이 울부짖겠지. 누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서 나는 한참이나 흐느껴 울었다. 기말고사 기간 내내 사막에 관해 검색했다. 그러다 백양나무를 발견했다. 중국 내몽고의 모호스 사막.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그 백양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현기증이 일었다. 그곳이 내가 죽을 장소였다. 거기까지 갈 돈이 필요했다. 나는 망설이다 엄마 지갑에서 카드를 빼냈다. 비밀번호가 내 생일인 것은 알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은행 인출기 버튼을 몇 번이나 다시 눌러야 했다. 주위 사람들 모두 내가 하는 짓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느님, 제발 엄마가
카드를 분실한 걸로 알게 해주세요. 자식을 잃게 될 엄마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다 이리 모여봐. 아빠 앞에는 엄마 지갑이 놓여 있었다. 여기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아빠가 말했다. 순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되었다. 두렵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 윤희, 뭐 아는 거 있니? 아니요. 너는? 이성호. 아빠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는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누나는 얼굴을 숙이고 있었다. 너 이 자식! 눈앞이 하얘졌다. 나는 아빠의 주먹과 발길질을 피하지 않았다. 대체 왜라는 질문에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누나가 보자기로 덮듯 날 감싸 안았다. 누나 위로 아빠의 주먹이 쏟아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이나 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머릿속이 텅 비워버렸는지 윙하는 바람 소리만 났다. 자니? 누나였다. 돌아 누웠다. 누나가 내 옆에 누웠다. 나가줘. 등을 쓰다듬는 손길. 목구멍에 울컥한 것이 치밀었다. 내가 우습지? 아니, 지금 넌 아주 아름다워. 누나가 내게 입을 맞추었다. 따뜻했다. 누나가 나간 후 나는 울기 시작했다. 알몸이 된 기분이었다. 원래의 내 것도 누나에게 빌려온 것도 다 사라진 알몸. 학교와 학원, 내 생활은 변함없이 굴러간다. 누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뭔가를 잃은 느낌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누나를 만나러 센터에 간다. 누나는 여전히 씩씩하고 발랄하다. 누나, 판무파탈이란 소문이 있는 거 알아? 누나는 특유의 꺽꺽 소리로 웃어댔다. 판무파탈? 좋지. 근데 아쉽게도 난 평범한 사람이야. 얘 좀 봐. 내가 얼마나 건강미인인데. 나는 웃고 말았다. 누나를 누가 당하랴. 지금 누나랑 동거 중인 그 미술하는 남자친구를 만난 적도 있었다. 그 형도 때때로 누나의 애인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누나 흉을 보며 낄낄거렸다. 바람둥이 김윤희, 마녀 윤희, 빨간 불의 유혹. 형과 나는 마주 보았다. 빨간 불의 유혹, 윤희 누나와 잘 어울렸다. 센터 아이들도 더러 알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지금 누나와 필리핀 배낭여행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여행 날짜가 1년 후였다. 왜 그렇게 늦게 가? 이번 겨울에 가지. 이번 겨울? 장난하냐? 돈을 벌어야 가지. 교통편이나 지리도 알아야 하고 영어 공부도 좀 해야 할걸? 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유니쌤이야. 우리가 굶어 죽어도 모른 척할 게 뻔하고. 애들이 말했다. 나는 가끔 그 모임에 끼기도 했다. 유럽 침략자를 물리친 원주민 주장 라프라프와 세계를 탐험하다 라프라프에게 죽은 마젤란에 대한 토론이 흥미로웠다. 마젤란 얘기만 실려있는 교과서를 구해온 애도 있었다. 센터 아이들도 장래를 고민하고 인기 연예인 얘기에 열을 올렸다. 유행에 민감한 것도 주먹 다툼을 벌이는 것도 일반 학교 애들과 비슷했다. 그런데 이 애들은 어딘지 여유로웠다. 나는 센터 아이들과 나의 1년 후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들어갈 테고 이 애들은 필리핀을 돌아다니고 있겠지. 10년 후엔 나는 취직을 준비하고 애들은 어쩐지 이 아이들은 지금처럼 살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생각이 무슨 소용이랴. 지금 당장의 일도 까마득할 뿐이다. 시린 귀를 비비며 버스를 기다렸다. 불쑥 까맣게 잊고 있던 지구본이 생각났다. 청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해바. 가슴이 뛰었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나비가 아니었을까? 아직은 아니라고 질의 날개를 접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가? 순간 눈앞에 모래 언덕이 펼쳐졌다. 사막여우 한 마리가 모래 언덕을
뛰어 올랐다.